집에 있네. 응? 이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노? 이런 기능도 있었나? 자기야, 마트에서 와인도 한 병 사가지고 와. 오늘도 자고 가도 돼? 그럼 남편 내일 늦게 온다고 했어. 보고 싶어. 빨리 와. 내 이것들. 여보, 나 오늘부터 요가 다닌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니, 요즘 살도 너무 찌는 것 같고. 참네. 내가 예전에 운동 좀 하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그래서 한다 안 하나? 왜? 하지 말까? 아, 해라. 회비 얼만데? 한 달에 15만 원인데 3개월 끊으면 5만 원 할인해 준단다. 그래서 40만 원. 알겠다. 내 출근해가지고 바로 붙여줄게. 다녀와요. 그래. 여보. 꿀당 끼고. 여보. 이 아직도 안 들어왔나? 전화도 안 받더만은. 니 지금 들어오는 기가? 아, 시간이 몇 시인데? 요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수다 좀 떨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니 무슨 밤 11시가 다 돼간다. 정신이 있나 없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 먼저 씻을게.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여보, 밥 국이랑 끓여놨으니까 꺼내서 드세요. 어디 가는데? 요가 다니는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다. 근데 그래 화장을 진하게 하나? 요즘 좀 수상한데. 아는 화장도 하고 옷도 몇 벌이나 사적 끼고. 그럼 애들 다 꾸미고 나오는데 내만 후불쭉하게 갈까? 의심할 걸 해라.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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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 주 주말에는 뭐 할까? 상황 보고. 아, 뭔가요 이거? 무슨 상황이죠? 아직 안 잤어요. 아줌마들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아줌마? 늦게 들어와서 화났나? 니 요즘 뭐하고 댕기노? 바람 피나? 남자하고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게 요가 회원 중에 남자가 한 명 있다. 절대 아유. 둘이 만난 게 아니고 다 같이 점심 먹고 놀다가 집에 가까워서 데려다 준 거다. 저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걸 지금 내보고 믿으라고. 진짜라니까? 그럼 네 전화기에 위치 추적 어플 좀 깔자. 뭐? 와, 찔리나? 그래 깔아라. 한 더. 하필 출장을 이럴 때 잡아가지고. 그래도 일에 하루 일찍 맞춰서 다행이다. 오늘 들어간다고 전화를 아니지. 아까 분명히 집에 있다고 하긴 했는데. 집에 있네.
이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노? 이런 기능도 있었나? 자기야, 마트에서 와인도 한 병 사가지고 와. 오늘도 자고 가도 돼? 그럼 남편 내일 늦게 온다고 했다. 보고 싶어. 빨리 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근데 이거 너희들 잘 걸린다. 여보, 그게 얘기 좀. 어디 여자가 없어서 가정에 있는 여자를 꼬셔. 이거 놓고 이야기하시죠. 사람 죽네. 당시 폭행죄로 고소할 겁니다. 뭐? 폭행죄?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가진 증거 싹 다 끌어모아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네,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연남을 집에까지 끌어들이다니요. 김찬우 씨 정말 화가 나다 못해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야, 사실 뭐 저 상황이라면 그 어떤 남자도 눈이 좀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 지금 이렇게 눈이 일단 참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사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우 씨는 아내 배솔미 씨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솔미 씨의 동의하에 배솔미 씨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출장 중에 아내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어플의 자동 녹음 기능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는 아내 배솔미 씨와 내연남 박현수 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내연남 박현수 씨를 부른 사실을 알게 되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남편 김찬우 씨는 내연남 박현수 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는데요. 이에 내연남 박현수 씨가 뭘 잘했다고 김찬우 씨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자, 일단 폭력을 쓴 건 명백히 잘못을 한 일이지만 내연남 박현수 씨도 참 뻔뻔한 사람 같습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남편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그 대처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처는 이후에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요.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심정이 드시겠지만 이를 꾹 참으시고 불륜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하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행동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거 수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불륜의 상대방 그 서로는 굉장히 숨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럼요. 예. 거기에다가 또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면 또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민사나 가사 소송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판단에 따라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 판례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불륜의 증거를 수집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의뢰인 김찬우 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의뢰인 김찬우 씨는 아내 휴대폰에 지금 위치 추적 이제 어플을 깔았잖아요. 이건 동의하에 깔았으니까 어플 녹음 내용도 당연히 이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안에서의 김찬우 씨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동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아내가 위치 추적 어플의 설치에는 동의를 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에는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 아내가 동의를 했다고 보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인 상간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법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 설치에는 동의를 했지만 자동 녹음 기능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당히 좀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미리 불륜 증거 수집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또 뽑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륜 증거 수집의 위법과 합법 사이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예. 보통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게 되면 먼저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보게 되는데 요걸 이렇게 몰래 봐서 수집한 증거 요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다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몰래 보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혹은 사설기관 등에 의뢰를 해서 비밀번호를 강제로 푸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을 복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을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에서 증거를 좀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부부간에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공유되고 있었다든지 혹은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은 경우 혹은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던 도중에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그 사용이 허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거 수집이라면 적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찾기 위해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차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나 상간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해서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받으시거나 혹은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 그 밖에 간접적인 정황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서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바람이 의심될 때 아예 뭐 흥신소나 어떤 사설 업체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합법적인 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흥신소나 사설업체를 통한 녹음이나 촬영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의뢰한 당사자 역시 불법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많네요. 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미행을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사진을 찍는다. 요거는 괜찮습니까? 네, 불륜을 의심해서 당사자를 미행하거나 자주 가는 곳에 잠복해 있다가 이를 직접 촬영하시는 것은 위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카메라나 녹음기, 도청기, 위치 추적기 이런 것들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두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럼 불륜 증거를 좀 합법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불륜을 위한 이동이나 차량 내 통화 등을 통해서 불륜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네,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네, 내비게이션에서 의심스러운 목적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목적지. 맞아요. 상대방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아닌
굉장히 새로운 곳이 목적지로 찍혀 있거나 네. 혹은 숙박업소나 펜션 등을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불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방문했던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CCTV 자료가 통상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문한 숙박업소의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가급적이면 굉장히 빠르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직접적인 영상 말고 간접적인 게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지출했던 장소와 내역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불륜을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장소를 방문했던 기록과 해당 장소에서 지출했던 카드 내역을 통해서 불륜을 발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등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활용하실 경우에는 불륜을 거의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배우자의 영수증을 꼭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증거를 찾다가 두통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많고, 예. 그래도 걸-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네. 이렇게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럼 영수증까지 폐기를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사전에 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해당 내역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 또 덧붙이자면 최근 들어서는 숙박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숙박 어플에 숙박 예약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불륜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최근 많은 분들이 SNS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같은 시기나 같은 장소에 사진을 올리시거나 혹은 문구 등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SNS를 통해서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부적절한 대화와 신체 접촉, 연락을 주고받은 간접적인 정황들이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는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정황들을 더해서 불륜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야, 사실 이제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감정이 앞서서 네, 맞아요. 예. 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다면 사실 저라도 누구라도 냉정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처음에는 속이 후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나 상간자에 대한 불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형사 책임과 나아가서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따라서 최대한 감정을 추스리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거 수집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불륜의 흔적은 어디에든 남는다. 아, 그렇게도 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찬우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김찬우 씨의 경우에는 현재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응을 조금 삼가하시고 배우자나 상간남과 위 상황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며 이를 녹취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목적지 등을 활용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신 이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시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